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버킷 터널이에요. 여기 거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 버킷 터널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바로 한다 나 진짜 이거는. 나 지금 너무 기대된다. 진짜 버킷 터널. 안녕하세요. 유기농 당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진도님의 무당동 버킷 터널 편을 보고 또 이야기거리가 생각나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에 나온 버킷 터널은 제가 사연을 쓰는 오늘도 지나왔을 정도로 자주 다니는 터널입니다. 이 지역 토박이라 버킷 터널이 뚫린 도로가 개통하고부터 계속 오갔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저렇게 걸어 다녔다는 말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기 마을 인근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제 외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버킷 터널이 생기기 전인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법기 마을 옆 마을인 계곡마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외할머니는 이 마을에 살고 계시고요. 외할아버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한천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IMF가 터지는 등 이래저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결국 얼마 안 가 공장 문을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다시 일어설 힘도 의욕도 없으셨는지 외할아버지는 매일 술과 함께 하셨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노인정에서 동료 어르신들과 밤늦게까지 약주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항상 해가 저물고서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래도 밤 10시 전엔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 그날은 자장이 넘도록 외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대요. 걱정이 된 외할머니는 가까이 살던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 그게 참말입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온 가족을 깨워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외할머니 댁에 저를 내려주고 외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술을 마셨던 노인정으로 가서 그 노인정을 중심으로 외할아버지를 수소문했어요. 그 새벽에 외할아버지가 술을 마셨다던 어르신네 집을 방문해서 대문을 두들겼지만 단서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창고 앞에 세워둔 외할아버지의 경운기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어요. 그 즉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까지 동원해서야 외할아버지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변에서 경운기와 함께 발견되셨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였어요. 외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무려 20km나 경운기를 몰고 가신 겁니다. 말이 20km지 경운기로 오기엔 많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버킷 터널이 뚫려 일직선으로 쭉 길이 나 있지만 당시엔 전용 도로가 없었던 터라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굽이진 산길을 빙빙 돌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경찰들도 고작 경운기로 어떻게 여기까지 아무 일 없이 몰고 오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도 무사하고 하니 경찰들도 쉬쉬하며 외할아버지 잘 모시라는 소리만 듣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본인도 왜 경운기를 몰아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셨어요. 노인정에서 집에 가려고 나온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은 이후로 계곡마을과 버킷마을에는 종종 어르신들이 야간에 배회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어요. 지금은 이 지역도 인구가 많이 줄어 잘 안 알려진 게 아닐까 싶지만 예전부터 꽤 어르신들이 이유 없이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다 저희 외할아버지처럼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 후로 몇 년 뒤 외할아버지는 갑자기 온 가족이 다 보고 싶다며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그냥 기운이 없으셔서 누워 계신 줄만 알았는데 다른 어른들의 얼굴엔 비통함이 묻어났어요. 벌써부터 눈물이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모였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꼭 기억하려는 듯 외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사를 나누는 가족 사이에 알 수 없는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저게 뭐지? 싶었지만 엄숙한 분위기라 가만히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쭈 저 시꺼먼 옷 입은 사람들 먹고 와방에 있노. 고만 나가 있으라 캐라. 놀랍게도 외할아버지가 제가 검은 아지랑이를 봤던 곳을 정확히 짚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로 외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는지 아지랑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후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서 기다리는데 얼마 안 가 통곡하는 소리가
방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이상으로 제가 버킷터널 인근에서 겪었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후로 해드릴 말은 제 사견이지만 확실히 버킷터널을 중심으로 안 좋은 기운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일도 그렇고 계속 이유 없이 야간 배회를 하는 어르신도 생기는 게 수상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평온하게 지나간 해가 손에 꼽을 만큼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렇다 보니 기존 터를 잡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셔서 지금은 타지에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번 사연에서 귀신을 계속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무당동에서 진또님이 신사와 태백산맥의 줄기를 연관지어 설명해 주셨는데 보고 저도 공감이 많이 가고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 사견이긴 하지만 버킷터널이 뚫린 전용도로와 인접한 7번 국도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국도가 태백산맥을 따라 강원도 고성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버킷터널과 인접한 7번 국도에서 유독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쪽 7번 국도는 인구 밀도가 그리 높은 편도 아닌데 거의 대도시급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체감상 버킷터널이 뚫리고부터는 더 자주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해가 진 이후 사고가 자주 일어났어요. 인근 지역이 고령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혹시나 무당동에서 진또님이 한 말과 연관성이 있을까 싶어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아울러 영상에서 진또님이 보셨다는 검은 옷의 남자와 같은 귀신인지 확실치 않지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본 건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봤습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고 말해봐야 믿지 않아서 혼자 속으로만 안고 있었는데 진또님도 봤다고 하니까 흥분과 걱정이 교차하네요. 어르신이 정처 없이 도로를 배회할 때 뒤에서 따라오던 그림자가 어르신을 조종한 것이 아닐지 걱정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거 버킷터널 CCTV가 좀 있죠? 있어요? 네네. 터널에요?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2번 CCTV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귀신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CCTV에 찍혔던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뒤에 검은색이 지나가는 거 전문가들도 이거는 사람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버킷터널을 저희가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못했죠. 네. 그 스케줄 상도 있지만 한 번 조사 내려가서 잠깐 둘러보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터널을 많이 조사해봤어요. 근데 보통 사고가 나는 터널은 이렇게 직진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버킷터널은 신기하게 다 일직선입니다. 근데 터널을 벗어나고도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날 리가 없는데 자주 사고가 난다는 좀 이상한 터널이에요. 가보실래요? 예? 왜 이제 심야 계담회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진짜 가볼래요. 우리 그 뱅진 씨 네. 한번 버킷터널을 모셔서 네. 같이 가시는 게 아닌가요? 저희는 따로 움직입니다. 따로 움직여. 왜 따로 움직여요? 저희 스포츠만 해드리고 빠지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거 선택한 거예요 아까. 네, 동행하는 사람. 거기서 귀신 분장 한번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귀신 분장이요? 그날 사고율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 서 있으면 그거 뉴스 나온 거 아니에요? 귀신 분장해가지고 거기 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너무 놀래. 장난이고 버킷터널 자체가 사실 되게 역사적으로 좀 희한한 일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하고도 이제 연관이 들어가는 동네 라인이라서 이게 저희가 조사하는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 조사를 더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연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가자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저희 진또가 봤던 그것과 사연자님이 봤던 그 검은 사람 같은 형체 귀신이 같은 걸까요? 제가 근데 이제 약간 티적인 발언인데 네. 약간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연관성이 있다라가 맞는 거지만 네. 인간적인 부분에서 튀어나온 말은 그냥 진또가 그 CCTV에 나온 거 보고 그 검은색 그림자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유능한 친구긴 한데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면 뭐 정말 또 버킷터널을 뚫어서 주변의 기운이 안 좋아진 걸까요? 뚫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아진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 전부터 안 좋았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터널이 생기기 전부터. 그죠. 그러면 7번 국도도 그러면 그 사연자님의 말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 사연 자체가 이 터널에 종속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키워드 자체가 버킷 터널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 앞쪽 도로에서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7번 국도는 되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뒤에 따라오던 검은색 형체가 할아버지를 조종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의견을 내주시는데, 네네, 맞아요. 조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홀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홀린다. 네, 조종이 아니라 홀렸다. 조종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고 홀리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죠. 홀렸다. 그래서 이거는 홀렸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킷턴을 저희가 조금 더 조사해보고 영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너무 가보고 싶다. 이게 무당동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너아미 사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너 가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뱅지 씨하고 카노 씨가 좀 좋습니다. 고생을 좀 해야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우 이소라님이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오늘 녹화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너무 재밌어 보여요. 아니 저는 진짜 완전 그 라디오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 일반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공포 라디오라고 해서 또 섭외가 들어오고 또 공포물도 몇 개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는데 예. 완전 신기해가지고 좀 설렜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맹관계예요. 같이 공포계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먼 훗날에 저희 회사를 기억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여기 나 12시 10분 알지? 막 이렇게. 네. 유튜브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메이드 인 소라입니다. 메이드 인 소라? 네, 제가 이름이 이소라니까요. 이제 메이드 인 소라. 메이커네, 브랜드네요. 한마디. 네, 원산지 같은 거. 네, 원산지 맞아요, 소라. 맞아요. 네. 우리 그 소라님께서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 라디오 직접 이렇게 와서 또 사연도 읽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니까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너무 읽었을 때 너무 좀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사연도 많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소라님 거 메이드 인 소라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또 우리가 또 이거 심야게 되면 귀신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는 거 매력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브이로그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기부. 자, 윤시원의 공보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 하시거나 알고 계신다면 팬카페 주소, 이메일 주소 여기다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다 쫙 남겨놓을게요.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